저는 축구 전문지 포포투 편집장 맡고 있는 유청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좀 동료 같은 기분이 들고요. 왜냐하면 취재할 때 전화를 많이 하게 되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수들이 중요하니까 선수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에이전트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편인데, 다만 기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보통인 경우인 것 같고, 에이전트들하고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기자들도 있고, 때로는 에이전트들 얘기는 들을 거 없다라는 선배들도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중간자적인 입장이고, 어쨌든 일을 같이 하는 관계자이고, 때로는 동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에 관한 게 가장 많고요. 어쨌든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적 기사인데, 이 이적에 대해서는 에이전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해외에 나간 선수들에 대해서는 취재 신청을 에이전트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구단들하고 저희가 바로 닿기가 어렵고,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현지 담당자를 소개받고, 출장이 맞으면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거를 좀 도움을 받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해외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선수에 관련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에이전트 중에서는 선수를 지금 데리고 있지 않은 분들도 에이전트로 불리는 분들도 많고, 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만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에이전트들하고는 오히려 이적 시장이 없을 때 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적 시장 때는 그분들이 워낙 바쁘고 전국 방방곳곳으로 돌아다니고, 제가 만나서 기자에 따라 다른데 단독을 좋아하거나 이런 기자들은 그럴 때 많이 만나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적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점심 정도 함께하는 편입니다. 가장 최근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이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J리그 중계권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어요. 다즌이라는 인터넷 중계 업체가 J리그에 10년간 2조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중계권을 사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걸 취재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J리그 의장,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였고, 두 번째가 이제 다즌이라는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사장이었는데, 이 업체도 상당히 큰 업체였기 때문에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이때 이제 J리그에 좀 능통하고 1호도 잘하는 에이전트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알아봐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두 분 다 이제 만날 수 있게 약속을 넣어줬고, 물론 제가 이제 기획서를 쓰긴 썼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고요. 제 통역을 제일교포 기자 선배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10년 위이기 때문에 취재를 거의 30년 가까이 한 선배인데, 그 선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을 때 나도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만났냐, 그 에이전트가 참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취재한 기억도 상당히 좋았고 결과물도 잘 나왔고 선배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굳이 없는데, 다만 이제 약속을 어기는 분들이 가끔 있죠. 정말 가끔 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어쨌든 저는 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인 것 같아요. 선수와 에이전트가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외국에 나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연락도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약속이 됐다, 그래서 출국을 했는데 이 약속이 옮겨지거나 사실 가서 잘 안 되거나 선수가 모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들이 가장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자들은 사실 기사를 쓰는 사람이고, 구단은 어쨌든 간에 좋은 영입을 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시장에서 선수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도 파악을 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다면 저는 좀 더
이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한쪽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에이전트만 유일하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통찰력을 좀 가지면 이 판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 아저씨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기억이 조금 나고요. 다만 일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전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제 팀장이라던가 선배들이 에이전트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회사에서 다녔기 때문에 무섭고 속지 말아야지, 말 듣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가 경력을 좀 쌓고 그래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래도 이분들도 시장의 참여자구나, 같이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미지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잘된 에이전트를 보면 한 14년, 15년 동안 보면 되게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시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조금은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기 선수에게도 되게 객관적이에요. 사실 선수는 항상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면 프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확실한데 에이전트는 협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가 내가 이만큼 잘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그대로 구단에 옮기거나 뭐 기자들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얘기했을 때 협상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결과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잘하는 에이전트들은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협상을 하러 갔을 때는 상당히 객관적이더라고요. 우리 선수가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그리고 특히 다 아실 테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은 너무 작고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시장은 더 좀 가혹하거든요. 냉혹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해외에서도 좀 장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조금 객관적이고 내 고객인 내 선수에게도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면 더 오래 가고 여기서 좀 믿을 만한 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동생이라면 좀 말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게 재미있는데 상당히 불확실성도 많고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게 또 뭐랄까요, 일정한 능력보다는 마음을 먼저 잡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수 마음도 잡아야 되고 어떻게 구단 마음도 잡아야 되고 어쨌든 뭐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좀 잘해야 되는 마음 쓰는 일이라서 사실 이게 내가 어떤 능력을 준비한다고 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분명한 건 되게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 내가 내 고객을 키운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를 저도 한 적은 없지만 오히려 경영이나 경제나 아니면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맹큐의 경제학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분이라면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되게 냉정하게. 왜냐면 나는 선수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해외 자격증이 아니면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자격증은 없지만, 근데 변호사는 또 됩니다. 변호사는 어디서든 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에이전트들이 달라져서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에이전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변호사라는 내가 일종의 직업을 갖는다면 아니면 자격을 갖는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런 변호사는 좀 어려우니까 좀 실무적으로 본다면 작은 회사라도 에이전트 회사에서 좀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현실이고 내가 이 바닥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저 인턴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와 제가 정식으로 입사했을 때와 하는 일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딱 입사하면 무조건 가서
계약서 쓰고 뭐 해외 가서 계약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 처음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실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바닥을 좀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 처음에 꿈꾸는 분들이 막연히 자기도 이제 선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수를 잘 보면 아무도 못 보는 선수를 데려와서 뭐 대박을 쳐서 메시로 만들겠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런 꿈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비현실적이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건 되게 현실적인 직업이고 현실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중고등학교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축구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계속 말씀하신 게 아마 옛날 에이전트들일 거예요. 읍소하고 잘 써주세요. 아니면 잘 봐주세요. 뭐 옛날에 브라질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서 1,000만 원 받는 선수 여기서 10억 받게 하고 자기가 반 띄어먹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시대는 갔지만 저는 그냥 내가 이 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축구계 혹은 뭐 야구계도 요즘에 에이전트가 되니까 스포츠계에 들어와서 이 바닥을 키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에 맞는 능력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격려라고 한다면 좋은 선수를 잡으실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근데 그게 일종의 신뢰를 쌓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 되게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싶고 아까 제가 좀 까먹고 안 한 거 중에 뭐 그분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박항서 감독 에이전트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살짝 어리지만 거의 비슷한 연배고 근데 그분도 원래 다른 직업을 하다가 축구가 좋아서 저하고 이제 가끔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베트남 시장이다 태국 시장이다 얘기했을 때 다 미쳤다고 했어요. 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베트남 축구계에서도 그분을 못 만나서 안달인 거고 국내에서도 이제 베트남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무조건 문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신뢰와 능력과 이제 모든 걸 갖췄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만 자신의 주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뭔가 신념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왕 들어오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굳게 마음을 먹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잘 견디시면 다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